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신창조 진행의 박서빈입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우리 시장의 맏형이죠. 전일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촉발된 반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대조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4일 연속 약세 흐름을 지속했는데요. 대형주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한글날이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 김영덕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 한글날이어서 우리나라만 지금 개장을 안 하는데 해외 증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장?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에 있어서 악재가 될 만한 변수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 기조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거래일의 어떤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장사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루 거래가 안 하고 주말을 겪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 어떤 부담 심리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최대의 포인트가 되는 게 글로벌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오늘 야간도 있고 내일 야간도 있겠습니다만 이 거래일 기준 중에 올라가는 거야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증시에 좋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떨어진다라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변수라고 좀 하는 건데 그런 부분 측면에서 특별한 모멘텀 부분들은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늘 또 제가 장도 끝났는데 사실 방송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방송 끝나신 다음에 쉬시면은 안 되고요. 쉬시면 안 되고 또 제가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죠. 요즘에 이제 기분이 상당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또 국민스탁 쪽 관심 가지신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말고도 무료 종목을 계속 요즘에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주기만 하면 급등을 해요. 신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상당히 요즘에 좀 기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쁨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잘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기대를 안 할 수 없죠.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전문가님은 해외 증시 반등 흐름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샵 9696 번호로 고민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명쾌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주신창조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신창조 비타민 캐스터 김민재입니다. 한류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라는 속담을 아시나요? 제비가 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뜻인데요. 한류가 추워지는 기점임을 강조한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연휴를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형 수출주들의 오름세에 힘입어서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던 코스피가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드디어 2000선대 굳히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3거래일째 하락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 호실적에 따라서 이 대형주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후로 2000선대에서 출렁거리다가 전일 대비 13.69포인트 0.68% 상승한 2019.5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684선으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에 좀 상승 동력을 좁히다가 개장한 뒤 2시간 만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전일 대비 4.86포인트 0.71% 하락한 674.9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1,9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또 1,900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를 보였던 기관은요. 장 막판에 대규모 사자로 순매도 규모를 378억 원으로 줄였고요. 개인은 2,031억 원어치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54억 원 그리고 242억 원어치를 팔면서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1,105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3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업종 살펴보시죠. 오늘 오른 업종 가운데서는 철강금속이 3.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문배철강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가 2.12%, 운수장비가 1.90%, 기계업이 1.51%, 전기전자가 1.32%대로 그 상승률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상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린 업종 가운데서는 유통업이 0.64%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샘의 하락률이 두드러진 모습이었고요. 뒤를 이어서 증권업과 소형주, 화학업, 그리고 음식료품과 중형주, 전기가스업만이 그 하락률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포트 상위 4개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살펴보시죠.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가 편입한 종목입니다. 태평양물산인데요. 10월 1일에 편입해 주셨고요. 매수가 4,660원에 목표가 6,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18.45%로 1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위도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10월 1일에 편입한 종목 비트컴퓨터입니다. 매수가 8,900원에 목표가 13,000원 제시를 해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1.91%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지영은 난방공사입니다. 10월 1일에 편입해 주셨고요. 매수가 68,000원에 목표가 8만 원까지 크게 제시를 해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0.29%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위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난주 목요일에 편입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12만 3천 원에 목표가 20만 원까지 크게 제시를 해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0.10%로 마지막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님의 4개 종목 합산 수익률은요. 네, 20.76%입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지난 시간보다 아주 조금 상향된 수익률인데요. 두 분 더 힘을 내서 다음 주에는 좀 예전처럼 목까지 차오르던 감동적인 수익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포트 수익률 알아봤고요. 오늘도 멋진 종목 기대할게요. 굿럭! 네, 지난주 수익률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 주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도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어제 매수를 했었죠. 에이텍TN이랑 에이텍을 좀 포트에 담아 보면서 어제 매수를 했는데 네. 견조한 흐름이 좀 수익률이 진행이 되다가 오늘 장에서 에이텍TN 8%에 가까운 하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네. 지금 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좀 이제 파란 게 또 보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할로라고 했나요? 할로? 네네. 할로란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오늘 그 말의 의미를 처음 알았어요. 아까 전에 뭐 할로라는 얘기를 잠깐 했을 때 저는 헬로라고 하는 줄 알고 네네. 예,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근데 우리 캐스터님이 이제 제비가 추워지니까 뭐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아쉬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비가 뭐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비를 남쪽으로 못 가게 하려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네? 제비를 남쪽으로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잘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다리를 부러뜨리면 됩니다. 아, 네. 이소우화도 있잖아요. 네네. 이소우화에도 이렇게 했다 다시 고쳐주면은 이제 은혜를 갚는다 뭐 이러는데 네. 은혜를 갚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나쁜 생각 같으시네요, 전문가님. 그런가요? 네. 이제 배드보이라서. 아, 네. 이런 나쁜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야, 제가 배드보이라서 침대에서 자는 걸 좋아해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텍TN.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삼성페이 연계 수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교통카드 관련된 이제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지금 한국 스마트카드 지분율을 10% 이상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여서
삼성페이가 교통카드 망 쪽 부분, 영역 부분들 본격화할 때 이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해당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이제 야간 방송 부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 뒤에 제가 바로 이제 국민사 야간 무료 방송을 했잖아요. 거기에도 혹시 방송 못 보고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을 내일 사보시라라고 얘기해드렸어요.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근데 또 뭐 운이 좋았는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10몇 프로 정도 상승 추세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앵커님이 질문을 해주신 부분들이 이제 다른 쪽에 있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이거를 지금 사도 되냐 그 말씀이셨죠, 그죠? 네. 자, 아직 목표가에는 도달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차트를 보죠. 차트를 보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번잡하게 왔다 갔다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12,150원으로 내려와 있고, 엊그저께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렸었던 기준에서 어제 접근을 하셨다면 이제 13,000원 정도에서 매수 진입을 하셨겠죠. 그래서 주가 급등을 만끽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국민스탁 쪽 전체 기준 부분에 대한, 문자를 통해서, 이제 무료 종목으로 드렸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내드렸어요. 그래서 경제방송을 보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매매 사인 부분도 같이 받으신 분들이라면 차익을 하셨을 텐데 만약에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또는 지금 이 종목을 처음 본다라고 하시면 매매법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지금 ATTN이 올라가는데 주도 종목이 뭐냐면은 한국전자인증이에요. 예. 근데 트렌드 기준 부분에 있어서 삼성페이 트렌드인데 분야가 좀 틀리긴 해요. 네. 보안 관련 쪽하고 그다음에 교통카드 쪽 기준인데 움직임이 다르게 나온다기보다는 같이 움직일 때 트렌드가 순환을 내다 보니까 주도주 움직임에 맞춰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도주가 오를 때 따라갔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후속주가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국전자인증이 주도주인데 오늘 4.6% 정도의 눌림을 받았죠. 거래량이 보시면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양봉거래. 그래서 시세가 끝난 건 아니고 그 상태에서 ATTN도 역시 거래가 감소하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후속주다 보니까 음봉이 좀 세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시가 기준 대비 거의 2%가량의 조정이 사실 나왔다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떨어지는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추세가 형성됐었던 거기 때문에 낙폭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매매법이죠. 기본적으로 한국전자인증이 양음양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예요. 뭐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 뭐 공략주나 이런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 매수를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닌데 전체 전거래일 양선 몸통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는 눌림이 나왔죠. 보통 그러면은 양음양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기본 구색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전일 발생됐었던 양봉 위에서 종가가 나와야 돼요. 음선이 나오더라도. 그게 양음양 패턴의 기본 조건인데 그거보단 못하지만 양봉 몸통이 음봉에 의해서 관통을 안 당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삼성페이 트렌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변동성을 또 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대신 시가가 11,300원 위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보시면 되는데 왜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느냐. 한국전자인증이 11,300원 밑에서 시가 출발을 하면 시가 기준 논리에서 밑에서 출발하면 양봉이 안 나와요. 음봉이 나오지. 위에서 출발해야지 양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전자인증이 양봉이 나올 조건이 되는 걸로 출발해야지 ATTN이 올라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음봉으로 나오는 구석이 되면 그러면 주가가 다시 조정을 보이겠죠. 그래서 ATTN에 대한 기본 구조 마지노선에 대한 손절선을 11,900원으로 잡아드렸잖아요. 들고 계시건 진입을 생각하고 계시건 간에 진입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전자인증이 오늘 종가 위에서 시가 출발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두 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 진입이 가능한데 로스커커스는 똑같아요. 11,900원. 거기 깨지면은 1만 원대까지 어차피 내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계셨다면은 수익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전에도 방송을 얘기해 드렸다시피 제가 제시해 드린 종목의 성격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단기 급등 시스템에
기초를 하는 단기 급등을 노리는 종목과 추세 종박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추세를 타고 한 달 정도 보는, 앞서서 이제 수익률 산정 부분에서 보였던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수익 부분 실현이 가능할 때는 부분 수익을 목표 주가가 달성이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해주시는 게 이제 좋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보유하신 강도에서는 11,900원에 대한 이탈전 홀딩 원칙을 해주시면서 월요일날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페이 관련 종목이 다시 오르게 된다면 13,000원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들고 계시면 되는데, 대신 13,000원에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디테일하게 지금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13,000원에 들어가셨으면 매수가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건 보셔도 돼요. 14,000원 정도 위로 올라갈 건지 아닐 건지. 근데 다시 13,000원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수익 전환이 다시 됐다가 손실로 전환되면은 여러분들 버티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혹시라도 밀리게 된다면은 로스커스를 지정을 하는 단기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법대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에이텍10을 알려드리면서, 에이텍도 뭐 같이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네네. 에이텍도 알아보죠. 자, 에이텍. 대우 에이텍이 나오네요. 좀 이상해요, 이쪽. 자, 에이텍. 자, 움직임이 어제 변동성이 나왔는데 별로 안 밀렸죠. 자, 왜 에이텍T에는 변동성이 나왔다가도 많이 밀렸는데 에이텍은 후속주 개념이라고 했는데 많이 안 밀렸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별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움직인 종목은 그만큼 차익 실현을 하려는 게 강하고, 그 상태 기준에서 중간 진입했었던 분들의 손절 부분들이 나오면 낙폭이 세질 수가 있는데, 얘는 어차피 진입했던 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움직임처럼 많은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한 7%는 나왔지만 변동성이 그래서 다시 내려왔는데 별로 체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잡은 가격에서 한 1% 정도 수준 차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 종목은 제시해드렸었던 뭐 4,400원 기준 손절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들고 가시면 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텍 TM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음 주 기준까지 대응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이제 삼성페이 관련 종목 부분들의 종목 움직임들은 추가 파동의 여지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를 한 상태에서 종목이 뭐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미 차익 실현을 좀 개별적으로 잘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은 종목을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그 종목도 사셔서, 이것도 단기 급등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좋은 수익을 또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자 인증과 같이 봐야 하는 종목이죠. 에이텍TN 이야기 들어봤고요. 에이텍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크게 없었습니다. 목표가까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종목 레이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해온 종목이 참 궁금해집니다. 뭐 오늘 네. 기가 막힌 종목을 준비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너무 기가 막힌 종목을 준비해갖고 네네. 앵커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려고 그래요. 아, 막 기가 막히시구나. 기가 막 막혀오는 거죠. 그냥 너무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막 귀도 막혀오고 막 눈도 막 잘 안 떠지려고 그러고 그런데,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을 준비해왔어요. 지금 딱 이번 달 남은 한 2주 기간 변동성에서 재료 강도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왔거든요. 이제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의 단기 급등 시스템과 추세 종박 시스템 중에서는 단기 급등 시스템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만큼 단기로 급등할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이텍 TN이라든지 에이텍처럼 월요일 바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가 기준 베팅 대응 전략이잖아요. 제 종목은 항상 잘 대응하셔갖고 목표 주가를 제시는 해드릴 건데, 수익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 수익이 나면은 조금씩은 차익 실현을 해주세요. 예. 했다가 다시 다 내려와서 매수가 훼손되는데 갖고 있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걸 미리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종목을 준비해 왔냐면은 경협주 쪽이에요. 경협주 쪽. 그래서 운수 장비 업종에 속하는 종목이어서 이제 선박제조라든지 관련된 유통 부분들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현대 상선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와봤습니다. 이제 운수 장비 업종이 2분기에 실적 쇼크들을 내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국민스타 무료 방송을 할 때 종목 체킹이나 상담 이 주식창조 방송에서도 해드리지만 가끔 해드리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제 운수장비 관련된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요런 애들 상담이 들어오면 운수장비 업종이 나쁘니까 현금화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장기로 보는 관점이 아니면은 주가 조정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해드려요. 근데 왜 현대상선을 갖고 왔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현대상선이 직접적으로 북한과의 연계된 남북 경협조에 해당한다는 거 아시죠? 왜 그러냐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기준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주체로 하는 게 현대그룹 쪽이잖아요. 그리고 현대상선 쪽이 메인이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연결되는 게 또 이제 금강산강강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이죠, 오늘 이산가족 상봉, 이제 이번 달 22일인가요? 그때 뒤쪽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최종 확정 명단을 이제 교환을 했죠. 저번에는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이 정도 시기에 북한이 갑자기 돌연 취소를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저지됐었는데, 오늘은 최종 명단까지 교환이 됐으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측이 90명인가요? 그리고 북측이 97명인가 교환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막 얼마 전에 지금 몇 분 전인가요? 아마 긴급 뉴스로 떴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고 이와 관련돼서 이 재료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따끈따끈한 재료죠.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 명단을 교환해서 이산가족이 된다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현대상선의 어떤 매매 주체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북한과 지금 약간 소원해 줄 수 있는 남북관계 부분, 즉 고위급 회담이 끝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장기미사일 발사 예정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실무자 회담 부분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이산가족 상봉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저번 달에 좀 밀려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된다라는 게 확정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번 달 기준으로 전반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시장 트렌드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 이슈 중에 한 분야로 좀 속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삼성페이 관련 이슈보다도 더욱 시장과 무관한 시세를 줄 수 있는 지정학적인 어떤 수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어때요? 차트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차트가 좋으면 좋다고 그랬죠. 주식 투자 경력이 뭐 5년 안 되신 분들도 당장에 지금 주식 투자한 지 한 몇 개월 안 되신 분들도 차트를 보면 왠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의 차트, 그죠? 예, 느낌이 상당히 좋은 차트 구성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게 보이고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차트 기준상으로 보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리는 수익형 역정배가 30분 역정배에서 나오고 횡보를 거친 다음에 올라타는 과정이죠. 여기서 이중정배가 같이 잡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변동성 부분에서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이중정배 기법 추이를 속하면서 올라가는 변동성 포인트를 이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냥 수익형 역정배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중복되어 있는 기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월요일 날 오전에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팁인데 30분봉 캔들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캔들 상으로 몸통형 캔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캔들이 오전에 올랐다가 유지된 캔들인지 아니면 오후에 오른 캔들인지를 일봉상으로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분봉을 뜯어보다 보면은 이렇게 분봉 기준선상 2시 이후에 급등이 나온 종목. 그래서 종가를 고가 근처로 관리 작업을 해놓은 종목이 보통 다음 거래일 오전에 급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장 종료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 명단이 확정되는 부분들을 노린 매수세가 미리 진입이 돼 있다는 거고 그런 관리 작업이 이미 지금 예정된 날짜 몇 거래일 전부터 매집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현재 기준 움직임 부분에서 주가 변동성이 나오면 8,000원, 9,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 급등 파동이 나오는 부분까지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추세상으로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니까 약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있어서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 문제를 너무 강경적으로 보지만 않는다면은 북한과 언제든지 실무자 회담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죠.
뭐 DMZ 관련된 얘기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꺼내게 되면은 이 경협 관련돼 있는 남북 경협 수혜 종목 파동은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번 달 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번 달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이슈 중에 한 분야의 주도 종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네,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리고 그냥 할 수도 있었는데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생각들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쵸? 이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으시네. 속으로 생각해도 전 다 들려요. 사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뭐. 예. 네, 단기적으로 볼 종목입니다. 현대상선이죠. 이산가족 상봉 관련주인데요. 오늘 기사가 났죠.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을 공개했다라는 기사 났죠. 다음 주 월요일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종목 짚어볼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정면이? 앞서서 나온 종목이랑 흡사한 종목인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번에도 에이텍TN 다음에 네. 이제 에이텍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도 제가 전혀 틀린 종목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시면서 네네. 약간 뭐저 신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종목 얘기는 하라는 걸로 알아듣고 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분야인데 이제 이산가족 상봉 쪽 부분을 조금 넘어서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현대상선하고 같이 주도주급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제형 솔루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두 종목의 차이를 놓고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야기해드린 현대상선은 등치가 좀 있는 종목이에요. 거래가 좀 있고 등치가 있는 종목이어서 물량 진입 강도들이 자산이 크신 분들도 가격 기준 조건에 여러분들 자산의 웬만큼을 베팅하셔도 여러분들이 기스를 못 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베팅 부분들을 조금 뭐 많이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용 솔루텍이라는 종목은 전체 가격 강도도 1,000원대 종목이고 거래량 기준 부분들이 터질 때 외에는 아주 많이 터지진 않아요. 한 1, 20만 주 정도? 그 정도 수준이 터지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조금 적은데 단기 급변동성. 현대상선보다는 뒤늦게 출발해도 더 빨리 오르는 파동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특성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베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이에요. 원래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이제 광학 사업 쪽이에요. 그러니까 렌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뭐 CCTV라든지 이런 데 보면 렌즈 있죠. 그런 광학 렌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경 관련된 그 렌즈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사업 영역을 하고 있어서 사업 영역의 안정성은 높은데 그걸로 실적을 뭐 제대로 내고 있지는 못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재료보다는 항상 뭐에 휩쓸리냐면은 이제 금강산 관광 관련주로 에머슨 퍼시픽하고 같이 묶여 들어가죠. 제형 솔루텍도 금강산 관광 영역에서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해드리겠지만 관련 사업 영역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으로 금강산 관광 수혜 종목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전에 현대상선도 제가 종목을 얘기해 드릴 때 보여드렸지만 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지금 한 일주일간의 차트 느낌이 어때요? 주식 투자를 몇 달 안 하신 분들도 이런 정도면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공감하시죠? 네, 그래요. 공감들을 이제 몇 분 안 해주시네요, 이 종목은. 아무튼 공감들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 움직임에서 역시 30분 역정배기법을 들어가면은 수익형 역정배 기준이 나오고 나서 여기 이중정배 기준 추세 상승파가 나오죠. 기본 상승 범위에서 30분 역정배의 n분 정배는 중간에 깨졌다 말았다 반복을 하는데 이중정배 이격을 좁혔다 올라가는 이중정배 기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기준 고점이 보통 돌파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저기 고수 비급 그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30분 역정배 수익형에서 직전 기준 고점에서 굳이 안 사더라도 내려오면 살 기회가 있고 그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직전 기준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급등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는 분들 있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전 기준 고점에 대한 돌파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은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경협 이슈 부분들이 다음 주 트렌드에 어떤 한 3가지 이슈가 강하게 다음 주에 형성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분야에 속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상선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겠습니다만 수익률이 나오는 등급 측면에서는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분에서 주가 급등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를 아까 현대상선을 안 알려드린 것 같으니까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시청자님하고 이렇게 텔레파시 공유를 하다가 그랬는데, 목표 주가가 8,500원 정도였고, 손절가가 6,500원. 여유 있죠? 8,500원, 6,5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형솔루텍은 목표 주가를 2,000원 이상, 요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이제 1,500원. 이 하단, 첫 번째 영망치 양봉이 나온 이 하단 추세선,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에 높아지면서 이야기해드리지만 목표 주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 주가까지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연속 급등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데 10%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오면 부분적으로라도 수익 실현은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게 현명한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종목을 체크해드리고 관리해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에 맞춰서 대응만 해주시면 되는데, 방송이 이틀에 한 번씩 제가 나와서 뭐 AS를 한다고 해도 체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틀 안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자체 대응을 못 하시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수익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국민스탁 쪽 오셔갖고 이러는 뭐 무료 문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받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추가 당부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상선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500원이죠. 우리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포트에 담은 종목들은 모두 그날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는 목표가 2,000원 그리고 손절가 1,500원 제시를 받아봤습니다. 뭐 10% 이상 수익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참고하시고요. 또 한 주 동안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레이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을 실시간으로 요청받는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고민되는 종목들 알려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 알아야겠죠? 샵 9696 번호로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접수가 됐을까요? 삼성증권과 한샘이 먼저 접수가 됐네요. 또 투자자분들의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올게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으로 어떤 종목들을 접수해 주셨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54님이 보내주신 종목 삼성증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56,000원에 비중 30%로 손절을 못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기관이 엄청난 규모로 꾸준히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 가격 보니까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손절 시기를 놓치셔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지 잠시 후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 테니까요. 채널 잠시만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접수되어 있는 종목 한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88님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31만 5천원에 비중 50%로 울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비중을 높게 담고 계셔서 더욱 많이 속상하실 텐데요. 지난달부터 하락 추세에 있어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 통해서 대응 방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시간이 남은 관계로 종목 상담을 좀 많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증권과 한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지금 삼성증권 손절을 못해서 고민 중이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와 함께 이어서 네. 한샘이죠. 지금 차트가 좀 깨진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네. 지금 121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어쩌죠, 전문가님? 두 개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네네. 예, 뭐 어떤 종목이든지 보유하고 계신데 손실 중이면은 상당히 슬픈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뭐 어떤 상황에서 이 종목을 들어갔는지가 중요한데, 그게 자의로 들어가셨을 경우에는 뭐 자신을 탓해야 되겠습니다만, 타의로 들어갈 경우에는 투자 관점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내 분석을 거쳐서 매매를 하라라는 당부를 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상담하다 보면은 우선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셔서 물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종목이 일단 움직인 종목은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움직이기 전에도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매일매일 어떤 종목이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만 하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드리지는 않지만 이제 뭐 무료 종목 부분으로도 이제 수익 내는 종목들을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지에 올라오시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일단 안 오른 종목을 사면 손실 볼 일이 별로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게 주식 투자하면서 안 잃거나 계속 따는 상위 5% 투자자가 하는 매매거든요. 상위 5% 투자자는 절대 추격 매수를 안 해요. 그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삼성증권 볼게요. 뭐 차트 보면서 설명하죠. 이제 좀 종목 상담을 많이 해볼까요, 오늘은? 자, 증권업종이죠. 증권업종은 우선적으로 30% 비중이면 괜찮아요. 예, 증권업종의 30% 우량주 쪽이니까 비중을 담은 거는 뭐 적절한 비중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샀는데 떨어진 거죠. 아마 사신 가격 기준을 보니까 거래소 상승 랠리가 나오는 기준 움직임에서 중국의 어떤 금리 인하 효과에 의한 주가 변동성 기대치를 갖는 파동이 3월, 4월에 피치 파동이 나왔잖아요. 예, 그때 올라갔다 눌러주는 어떤 쌍바닥짜리 정도에서 다시 올라가겠지 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판단이 잘못된 거죠. 벌써 이 구간부터 지금 역배열로 빠지는 전환 파동이 나오는데 대응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대응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죠? 여기 빠질 때 5만 한 4천 원 될 때 손절해 주셨어야 되거든요. 안 하고 기회가 또 있었는데 또 안 파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막 눈물을 머금고 슬퍼하다가도 이렇게 오르면은 역시 난 잘 버텼어. 얘는 6만 원, 6만 5천 원 갈 거야라고 판단을 잘못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망각의 동물이죠. 내가 손실을 봤었다는 거를 인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었어라고 자기를 칭찬하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과욕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손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뒤로는 뭐 어차피 거래소 지수가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업종은 지수를 따라가요. 혼자서 움직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이제 SK증권이라든지 M&A 관련된 이슈가 따로 들 수 있는 종목이라면 있겠지만, 삼성증권이라든지 무슨 현대증권이라든지 큰 종목들 있죠. 이런 애들은 무조건 거래소 지수만 보시면 돼요. 근데 거래소 지수가 다행인 건 뭐냐면, 앞으로 금리 인상이 연말 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게 많이 시장에서 희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연말 기준까지 그렇게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단기 파동 정도에는. 그럼 뭔 얘기냐면 거래소가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동성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글로벌 증시보다 베팅을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는 파동이 좀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소가 오르면 삼성증권이 어떻게 될까요? 증권업종이잖아요. 증권주가 뭐 먹고 살아요? 증권애들이 여러분들 투자하는 수수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받은 부분들 중에서 작은 부분, 운용 부분들을 또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라든지 해서 자체 투자를 또 하고 있고, 얘네들이 자체 투자를 하더라도 얘네들이 수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증권사에 아무리 유능하다는 펀드 매니저가, 사실 뭐 펀드 매니저를 비하하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지는데 수익 나는 사람 봤어요? 다 손질 나죠. 그런 거예요. 증권사에서 베팅 운영을 하는 상품들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고 떨어질 때 손실이 나는 거예요. 예, 뭐 아닌 상품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디 펀드에 들어도 주가 떨어지면 다 20% 30% 손실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결국은 증권사 자체가 주가가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요인이 됐고 간에.
근데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란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삼성증권은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5,000원 위를 단기간에 간다고 보장은 못하는데 거래소 주가 변동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탄력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 5만 원 돌파 정도가 나올 때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혹시 기회상으로 안 된다면 국민수당 무료방송이나 이런 데 찾아오셔서 상담 요청하시면 또 부가적으로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추가 상담은 이제 그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길어졌네요. 예, 이게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자, 한샘은 길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가가 31만 5천 원. 뭐 들어갈 만한 자리예요. 연속 기준 상승 추세선이 들어가져 있고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장세모간에 올라가니까 시장이 불안정한 시점에서 판단이 든 거죠. 8월 정도에. 뭐 방법이 없구나. 한샘 같은 거 잡아서 35만 원 돌파해 갖고 여기서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중을 50%나 담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울고 싶네 어떻게 할지 기다리면 될까요? 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만 따져도 25,000원에서 올라간 거예요. 25,000원에서 35만원까지 올라갔죠. 1000%가 훨씬 넘게 올라갔죠. 그럼 한샘이라는 종목이 과연 주가 가치가 35만원의 가치가 있느냐? 절대 없죠. 아예 없는 겁니다, 그거는. 주당 순이익을 봐도 없고, 그나마 자산이 많아서 주당 순자산을 봐도 1000% 올라간 종목은 고평가 중에서도 극고평가가 돼 있는 거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 기대가치 몇 년을 다 따진 파동을 해도 오버된 수치까지 갖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못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노선이 어디냐면은 27만 8천원 정도였을 거예요, 여기. 쓰리바닥 잡았을 때. 이거 깨면은 매도가 되는 겁니다. 국민스탁 쪽 기준 부분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상담한 투자자님이 계신데 그때도 제가 가이드라인을 27만 8천원 정도 수준을 잡아드렸어요. 왜? 거기 깨지면 장대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무조건 파르시라고. 이건 뭐 길게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했냐면 무조건 2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20만 원까지 앞으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도를 하셔야 돼요. 울고 싶더라도 매도를 하셔서 돌아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주신창조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을 분할로 단기적으로 뭐 10% 20%씩 들어가시던지 이걸 버리신 다음에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분들을 이용하셔갖고 또 좋은 종목들을 찾아내시던지 그렇게 하셔서 확정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 종목을 가지고 버티시면 앞으로 20% 이상의 추가 손실이 더 나온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량 매도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샘은 2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략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국약품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6320님께서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50% 담고 계신 안국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 중인데요.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게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지금 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기관의 네. 꾸준한 매도세가 좀 연출되는데 안국약품 분석 빨리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뭐 바이오제약주 파동이죠. 네네. 그래서 바이오제약주 파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이오제약주에 뭐 다양한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의 상담을 제가 뭐 요즘에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바이오제약주는 그냥 하나예요. 메인 종목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메인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즘 파동을 보니까 무조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거래소에 속해 있는 제약바이오주건 코스닥에 속해 있건 무조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왜? 연동 파동으로 들어가 버렸었거든요. 코스닥이 올라가면 바이오제약주가 올라가게 되고 바이오제약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코롱생명과학하고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올라가야 됩니다. 걔네들이 안 올라가면 나머지 바이오제약주가 못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행인 것은 지금 안금약품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주봉상의 60 주선 지지를 한번 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거기 다시 받았죠. 그래서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는 좀 적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올라가려면 바이오제약주 파동이 올라가는데 따라가는 종목이에요.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후속주기 때문에 코롱생명과학하고 한미사이언스를 같이 보세요. 걔네들이 올라가는 날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3일 연속 바이오제약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 지수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저점이 어느 정도 이제 코스닥 지수도 잡히는 자리가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저점 체킹을 한번 하고 올라갈 테니까 며칠 정도 홀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신다면 2만 원 이로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2만 원 위에서 이제 매수가 22,000원까지 회복될지는 바이오제약주가 오르는지를 봐야 되겠죠. 주도 종목이. 그 부분까지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까지는 일단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모나리자가 접수가 됐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일까요? 네, 8778님이 매수가 5,780원에 비중을 100% 담고 계신 모나리자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데요. 요커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지금 아직은 수익 구간인데요, 전문가님.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될까요? 수익이 아니라 네네. 조금 손실이죠. 780원이 매수가니까 네네네. 수익이면은 상담 네네.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소폭의 이제 조정이 지금 네, 나왔죠. 소폭이라도 수익이면 투자자님들이 이상하게 상담을 안 해요. 그럴 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수익일 때가. 근데 꼭 손실로 되면은 상담하시는데 제가 표정이 좀 안 좋죠? 지금 질문하신 우리 투자자님. 왜 그랬어요? 네. 왜 이 종목에 도대체 100%를 담는 거죠? 그죠? 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주식 투자에서. 정석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왜 한 종목으로 승부를 봐갖고 대박을 자꾸 치려고 그러냐고요. 안 돼요. 그러다가 계좌가 날아가니까 일단 무조건 이 종목은 비중을 반을 줄여야 되는데 좀 더 아쉬운 얘기를 해드리면은 파동이 나올 게 지금 다 나와버렸어요. 네,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잔파동만 남아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해드리면요. 원래 이 종목은 이제 그 요코 관련 종목 중에서 모남이라는 종목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제 아가방 컴퍼니랑 보령 메디앙스가 같이 움직이고요. 아동복지 쪽에서. 네, 모나미하고 모나리자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중간 직전 파동 부분들을 보면은 모나리자가 급등을 한 날 기준하고 모나미가 상가는 날이 똑같아요. 모나미가 주도주에서 더 올라갔는데 모나리자는 후속주니까 못 오른 거고요. 근데 모나미는 더 올라가서 자기 혼자 갈 길을 가다 보니까 모나리자가 삐진 거예요. 모나리자가 삐져갖고 난 그럼 나 혼자 갈 거야 해서 옆으로 추가 매집을 관련 주체가 겪고 올려버린 겁니다. 팔아먹으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양선몽통이 6,000원을 지지했어야 되는데 지지 못하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다행히 첫 상한가 기준 가격을 지켰었어요. 지켰었고 이게 아이러니하게 7월 기준 부분에 양봉 몸통 꼬리를 뺀 종가 고점이랑 똑같은 겁니다. 추세 유지 관리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가가 문제였어요. 시가가 밑에서 떠버리다 보니까 팔려고 하는 물량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파동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여 파동으로 6,000원을 올렸을 때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죠. 예. 그죠? 그리고 다시 내 매수가 밑으로 떨어질 때 익절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100% 비중인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손실 중인 상태를 내비두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은 100% 비중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분이니까. 아시겠죠? 내일 월요일 날 시가가 형성되자마자 요 호가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절반을 정리해버리시고 손실이 좀 나시더라도 나머지 비중만 갖고 6,000원 돌파 상승 잔파동이 나오는지 보세요. 나오면 6,000원 위에서 무조건 파시고 만약에 오늘 종가 밑으로 오전 중에 떨어져서 오늘 직전 저점 깬다. 나머지 물량도 다 손절해버리세요. 아시겠죠? 5,000원까지 떨어질 거니까. 그럼 5,000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재질문을 해서 상담이 오면 제가 상담을 안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리자 지금 손실이 있는 상태긴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비중을 반으로 축소해라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한 종목당 비중은 얼마 정도가 좀 적당할까요, 전문가님? 추세를 보는 종목은 보통 20%에서 한 40%까지가 적정 수준이고요. 40%는 굉장히 좀 강하게 보는 종목. 네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런 급등을 노리는 종목은 10%에서 20%. 그 이상을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종목 수가 보통 4개에서 6개 사이밖에 안 돼요. 10개 이상으로 불리지도 않고 한두 종목으로 집중 베팅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려면은 적정 비중으로 4개에서 6개 사이 정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비중을 정할 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또 무료로 준비한 종목이 더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10시에 강연에 있죠, 전문가님. 예, 오늘 그 20시 평소에는 이제 21시 하는데 오늘은 1시간 정도 더 넉넉하게 22시 정도에 진행을 하니까요.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상한 김용덕 대표가 누군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상한 김용덕 대표가 얘기하는 그 성공투자 플랜 전략이 뭔지를 알고 싶다. 또는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이 있었는데 못했다. 이런 분들 다 상관없습니다.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설명을 듣다 보면은 왜 무료 방송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장중 기준에 종종종 무료 종목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종목들이 거의 다 급등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창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